안녕하세요. 교육 책 읽어주는 오빵 정선배입니다. 오늘 연구해볼 책은 김상균 교수님의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 입니다. 예!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재미와 의미의 맛을 알게 해준 첫사랑 같은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짤 때 항상 의미와 재미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수업을 짜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. 첫사랑은 아내입니다. 네.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넘어가죠. 결론적으로는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, 게이미피케이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. 어떤 레벨업을 하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난 반복입니다. 어떤 몬스터를 마우스 클릭을 하면서 매번 똑같이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는데 그게 별다른 게 없거든요. 계속 반복이에요. 근데 걔는 재밌어. 근데 수업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모든 학습은 결국에는 반복이 필요하거든요. 그건 똑같은 반복이야. 근데 얘는 재미가 없어.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이 요소들을 우리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적용하는 그런 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규칙을 집어넣는다든지 똑같은 우리 학습 활동에 그 다음에 스토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미적인 자극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동기부여의 수준을 올려주는 이런 도구로 쓰이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이고요. 정리를 해보면 그 GBL은 게임에다가 학습할 걸 넣어 놓는 거고요. 게이미피케이션은 우리 수업하는,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풍자 보고서 만들기를 한다? 근데 거기에다가 게임적인 요소를 집어넣는, 우리 수업하는 데에다가 뭐 리더보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팀 어떤 규칙을 넣는다든지 페널티를 넣는다든지 보상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. 그 시대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,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에 대해서 항상 배우려고 해요. 올 나왔을 때 그때하고 또 조금 뒤에 뭐였냐면 오버워치였거든요.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협동이에요.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오래 못 하거든요.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뭉쳐가지고 되는 이런 것들이 이 게임들에 정말 많이 녹아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수업에서도 협동을 집어넣고, 예를 들어 똑같이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규칙의 속에 팀의 롤을 부여를 해주고 그걸 갖고 뭔가 경쟁을 집어넣고 이긴 팀에 보상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. 이런 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거기에서 뭐 롤이나 이런 데 못하면은 부모님 안부도 묻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무임승차가 일어나는 거는 무임승차가 일어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얘가 조금 빠져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, 얘가 빠졌을 때 일이 안 굴러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. 저는 그게 이제 규칙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게이미피케이션, 잘 만들어진 활동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. 아주 멋지게 뭐 모형이 만들어져 있고 보드게임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 얘가 빠질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다. 이 책의 키워드는 완성도다. 여러 가지 시중에 게이미피케이션 책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뭐냐면은 이게 이 김상균 교수님이 이 전문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책을 출간을 하시거든요. 근데 요렇게 전문가가 자신의 생각들이, 철학들이 담겨있는 앞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본인이 만든 사례들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사례에서 어떻게 이 생각이 구현되었는지가 그대로 쫙 연결이 됩니다.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이 완성도 있게 확인할 수 있다. 장점 첫 번째는 책이 예뻐. 똑같이 이제 이 내용들이 담긴 책들이 있는데 그거에 엄청 보기 좋게 되어 있는 이 책이 훨씬 더 잘 읽히고 손이 많이 갑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이 책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실패 사례 예시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구나.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볼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이 장점은 뭐냐면은 사례 이미지입니다. 게임화된 이 사례들의
그 실제 이미지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했듯이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이미지를 보고 뭔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용시킬 때 좋다. 네,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책의 Part 4에 있는 그 의미의 재미를 더하는 이 게이미피케이션 실전 기법 이 부분입니다. 여기에는 보면은 지식, 정보, 경청, 소통, 탐색, 숙고, 그 다음에 역할, 경험 이렇게 4파트를 해서 그 4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하는지 그 사례들을 딱 넣어놨거든요. 우리가 어떤 책을 읽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재미있게 만드는 규칙을 딱 보여줘요. 책 10권을 읽으라면은 읽기 싫잖아요. 근데 그거를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야 된다라는 스토리를 부여하고 몇 개의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10개의 책을 두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보게 만들어요.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구글 설문 있는 부분과 그 인터액션 소설이 있는 이 부분입니다.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해에 구글 설문으로 방탈출도 만들어 보고 인터액션 소설 형식으로 해가지고 또 수업도 한번 짜봤거든요. 근데 그게 좋아서 아직까지 또 그 기법들을 종종 쓰고 있어요. 이게 인터액션 소설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면은 인터액션이 상호작용이니까 뭐 예를 들어 구글 설문을 이제 많이 쓰시니까 보시면은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섹션을 옮겨가게 해서 뭔가 자신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상황이 바뀌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방식이 이제 인터액션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수업에 적용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, 저는. 이 책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교실? No, it's HRD입니다. 앞에 HRD라고 돼 있고 이게 뭐냐면은 Human Resource 그 다음에 Development 해가지고 인적 자원 개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넓게 이제 기업에서 인적 자원 개발하는 데에서 사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실의 실제 사례보다는 다른 쪽이 있어요. 기업에서 쓰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교실의 실제 사례가 더 궁금하다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교수님인데 보면 김상균 교수님이 다른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쓴 요 교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요거를 보면은 좀 더 이 교실 학교에서의 수업 사례들이 볼 수 있다.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도움이 안 될 만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전부 다 도움이 되는데 다만 이게 학생들한테 와닿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자라고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해가는 걸 볼 때만큼 선생님으로서도 그렇게 힘든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좀 더 즐겁게 학생들이 임하는데 즐겁게 이걸 하다 보면은 의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됐고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즐겁게 그냥 수업의 활동에 몰입해서 했을 뿐인데 하고 나니까 이게 이런 게 있네 라는 것들이 학생들이 좀 깨닫게 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교실 수업 사례 실제 당장 쓸 거란다면은 교실 게이미피케이션 책을 쓰면 좋지만 HRD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 이 책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이론적으로도 고민한 김상균 교수님이 실제 사례에서도 완성도 있게 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, 이렇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게임처럼 즐거운 수업 하시면서 행복한 교육 되시길 바랍니다. 교육 사랑해. 안녕. 화이팅.